네, 그러면 추창민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차례대로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년의 마음 감독한 추창민입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현수 감독입니다. 오늘 눈 많이 오던데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저희도 지금 영화를 이제 막 보고 나서 마음에 좀 이렇게 묵직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안승환 역할을 맡은 성서영입니다. 네. 참 먹먹하고 아련합니다. 예,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역을 맡은 고영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상에서 이제 여러 상황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영재 역을 맡은 장동건 씨랑 마주치기 전까지의 그 긴장감과 또 마주쳤을 때 그 숨막힘, 숨머짐,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기억이 치열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7년 만에 아들을 만날 때 저도 아까 보니까 저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머리를 깎고 있고 또 아들도 사회에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머리를 깎고 있고, 그래서 두 아들이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되게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사실 이 영화 초반에 처음 탕준상 배우와 이렇게 연결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준상군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준상군이 표현하는 눈과 7년 후에 제가 표현하는 눈이 보면서 좀 이렇게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준상군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작은 그 스릴러적인 요소가 많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영재를 표현하는 방식이 그냥 단순 그 살인마에 가까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살인마로 표현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제가 연출하는 방식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어쨌든 오영재라는 인물을 제가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작과 또 다른 사연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영재한테 또 다른 사연을 주었고, 아마 그게 원작과 가장 차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원작이었습니다. 일단 원작이 너무 뛰어났고, 그리고 원작에 대한 기대가 사람들이 너무 컸었고, 근데 이제 그 엄연히 영화랑 문학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 뛰어난 문학성을 영화에 어떻게 녹여넣느냐가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제가 기존의 영화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따뜻하고 휴머니즘이 좀 가득한 영화였는데, 이번만은 조금 다른 영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이 작품의 어떤 기초는 성악설이 아니냐, 근데 너는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 악에도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악을 단순히 악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 악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이 작품을 하게 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인생을 살면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성장 환경과 그리고 어떤 크나큰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사고 이걸 겪었을 때 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의 끝이 어딜까라는 계속 추구와 탐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내내 그 감정을 좀 유지하고 찾는데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품 끝나자마자 바로 좀 이렇게 나오고 빠져나오고 다음 작품을 이제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작품은 좀 유독 아까도 영화를 보면서 또 그때 생각이 나서 계속 지금까지도 좀 힘든데 그래서 아마 차기작을 선택할 때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염력이라든지 극한 직업이라든지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택할 정도로 조금 한 6개월 이상은 좀 이렇게 작품 속에 계속 왜냐하면 뭐 그 뒤에 후시녹음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막 계속 쉬지 않고 계속 ING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밀도 있게 농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배우가 처음 이렇게 역할을 만나서 연기를 하면서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저에게는 딸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연기를 하기 위해서지만 정말 이런 상상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감정을 위해서 그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스스로에게 좀 죄책감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영재라는 인물의 어떤 심리에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촬영 내내 사실 어쨌든 현장 분위기가 또 이렇게 역할에 좀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워낙 작품만 생각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나누는 이야기들이 거의 다 작품 이야기, 다음 씬 이야기, 찍었던 장면 이야기들, 또 앞으로 찍을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역할의 몰입이 굉장히 좀 어렵지만 또 한편은 수월했던 환경이었었고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떤 그런 데에서 그런 후유증, 그런 감정적인 후유증에서 빠져나오는 데보다도 사실은 그 영화 찍는 내내 유지했던 M자 탈모 머리가 다시 되돌이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 후유증이 좀 컸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원작 소설과 영화의 가장 다른 점이 오영재 캐릭터와 어떻게 보면 그 원작과는 좀 다른 인물이죠. 원작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딱 규정이 되어져 있고 또 그 심리 묘사들이 글로써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서술이 되어져 있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제 또 물리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어떤 그 배우의 감정과 느낌만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이 오영재라는 캐릭터를 그 딸을 학대하는 아버지가 그 딸을 잃었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복수하는 굉장히 좀 뭔가 그 상식적이지 않은 감정이죠. 그럼 이 사람은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딸을 위해서 복수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건지 차라리 딸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떤 행동의 동기가 딱 하나 100% 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이 오영재의 그 딸을 향한 마음도 부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잘못되고 그릇된 부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정 방식, 딸을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영재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그 이해가 되는,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또 내 스스로가 좀 설득이 되는 캐릭터가 또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감독님과도 이야기해서 나눴고, 또 그렇게 연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일단 최연수의 그 성장 트라우마가 없었다면 그 사람이 그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발버둥치는 그 일상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지나고 보면 그 삶이 폭폭하고 힘들지만 그 삶이 얼마나 일상이 주는 위대함, 고귀함, 행복감, 이것들이 깨졌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깨졌을 때 오는 큰 태풍 같은 휘몰아침, 거기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부성애, 절절함, 그리고 공포, 두려움, 죄의식, 회개, 뭐 이런 등등이 감정의 정서가 계속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촬영 전에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땄습니다. 예. 촬영 약속이 전혀 없었을 당시였는데요. 그렇게 따서 역할을 받았을 때 이게 인연인가 보다, 역할이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 두 분의 캐릭터들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라면 저는 약간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 그런 어떤 입장, 예, 조력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촬영할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는데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나서 이제 움직여야 될 팔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지 회전근성상, 뭐 근초염, 뭐 등등. 근데 뭐 좀 그런 부상들이 사실 촬영 때는 사실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 추웠다라고 생각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잠시 뭐가 무슨 무감각하게 그냥 그때 그 상황에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런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육체적이거나 뭐 환경적인 힘듦은 별로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액션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영화 액션은 그 액션 영화 액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도 뭐 사실 오영재가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린치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그 캐릭터에 맞는 그 폭행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동작 자체가 굉장히 뭐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과연 그 폭행을 할 것인가를 찾는 것에 좀 그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과도 이야기 많이 나눴고, 뭐 부상은 그 제가 귀를 좀 다쳤었는데 영화를 찍다가 그 이렇게 현수와 이렇게 부딪혀서 부르는 장면에서 벽에 부딪히는 장면을 찍을 때 뭐 한 1cm 정도 연골이 찢어졌었어요. 귀가. 그래서 이 앞뒤가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상을 당해서 뭐 한 40바늘 정도 꿰매기도 했는데 덕분에 지금 영화 전과 후가 이제 귀 모양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약간 좀 내려왔는데 뭐 훈장 같은 거고 크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어서 회복이 되는 부상이어서 다행이었었고 그런 추억? 네, 아무튼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수중 장면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쿠버 다이빙을 제가 자격증을 딴 것까지는 아니죠. 강습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지금 영화를 처음 막 보고 나와서 지금 너무 다 생생하거든요. 이게 아직도 좀 두근거림이 조금 잘 가라앉지 않는데 그냥 굉장히 몰입도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고 동문서답처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참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보신 것처럼 원작이 가진 구성을 저는 좀 많이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피의 대물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어린 서원한테는 세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고요. 또 내가 외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오영재 같은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지켜주는 승환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긍정적인 삶을 살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강했겠지만 삶이 팍팍하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좋지 않는 피를 갖고 태어났다면, 좋지 않는 피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외면하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 피의 대물림을 끊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어린 서원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모습이 처음부터 영화의 마지막 전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딩 부분에 서원이의 모습에 대해서 그게 참 감독님과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 서원이의 생명력, 뭔가 비유를 하자면 콘크리트에 핀 민들레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을 촬영을 할 때. 그래서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 생명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약간 느낄 수 있는, 서원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진짜 그 캐릭터들의 감정선이 저는 이제 대본보다도 이게 영화로 마주하니까 이게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서원이를 연기하면서 굉장히 좀 유약하지만 굉장히 좀 피폐하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현장에서 좀 말수도 없이 좀 저를 고립시키려고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참 저도 지금 계속 신기하고 놀라운 게 준상 군과의 눈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 연결되는 게 너무 잘 연결해 주신 것 같아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운이 오래 가는 게 좀 처음이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제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촬영 때도 준상이랑 경표 씨랑 저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저도 꼭 그걸 염두에 두고 캐스팅한 건 아닌데 사진을 보니까 나중에 찍으면서 굉장히 두 분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는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공간은 또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명이 나오는 그 주인공 못지않은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간을 실망시키지 않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꽤 오랜 기간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찍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보이는 안개나 공간들은 대부분 CG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물론 일부 첨가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현실감 있게 찍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 찍어내는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런 부분을 저게 CG가 아니고 현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 분 그리고 스태프들 분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추운 기간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찍었습니다.